2분기 때 6,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냈었는데 3분기 기대치가 원래 한 3조 가까이였습니다. 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근데 이것이 1조 정도가 더 빠져서 2조가 채 못 미칠 것 같다. 1조 후반. 마이크론 실적. 마이크론이다. 가이던스가 중요하죠. 그게 마이크론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1개월 앞서서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가이던스가 더 중요한데 시점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을 이룰 것 같습니다. 장은 2,000 제가 뭐 말씀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 한 2,400 한 20까지도 빠질 수도 있고 많이 올라가도 2,600을 돌파하는 건 단기적으로 어렵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해피 추석 할러데이. 해피 추석.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미리 좋습니다. 이번 주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3일밖에 안 열려서 그렇죠. 조금 더 이슈 뒷부분에 나올 것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휴일 동안에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걸 좀 위주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FOMC 제가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네네. 이 통화정책의 영향들 좀 봐야 되겠죠. 네, 이번- 연준 위원들이 그렇죠. 매파 발언 굉장히 많이 쏟아놓더라고요. 네, 그 연장 성산이고 네네. 이번 주도 연설들이 계속 있죠. 네. 있는 것이 아마도 우리나라 시간은 금요일 아침, 목요일 날 저녁에 있는 그 파월이 또 연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한 서너 분 계시고 네. 섞여 있어서 일단 정점은 우리는 연휴인 금요일 아침에 더 최종적으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는 그 연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중요하고 네. 원래 뒤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 아침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오늘 얘기할 그건데 네. 마이크론이라고 3위 업체 그 실적이 발표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분기 실적 어떻게 가이던스 주냐, 요거 그리고 그날 GDP 미국 숫자도 나타나고 그 다음 날 또 하여튼 금요일 날 PC 넘버, 맞습니다. 8월 넘버도 4% 이하냐 아니냐, 그거 크게는 이제 파월의 의장의 연설, 그다음에 PC 넘버. 그다음 바로 앞날 목요일 날 마이크론의 실적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전부 다 우리가 장이 안 열릴 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앞두고 뭐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게요. 네. 이게 좀 장이 안 열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글쎄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네, 네, 좀 네. 불안한 마음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시장이 호재로 작용을 네, 네. 한다면 항상 그렇지 않아요. 시장이 안 열리는 게 좀 아쉽죠. 수도 그렇게 될 수 있죠. 있고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좀 볼 텐데 일단 중요한 부분을 뒤에서 말씀해 주실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파월 연설, 네네. 마이크론 실적, GDP, PC 이런 네네. 것들 잘 봐야 된다.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고요. 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도 연휴 끝나고 오면은 10월 초에 네네. 10월 6일이나 9일쯤으로 뭐 다 맞습니다. 예상을 하던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 부분 좀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평균에 비해서 네. 위아래로 편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예, 뭐 사실은 제가 따로 표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네. 너무나 심플해서 그래요. 네. 그 2분기 때 제가 네. 매달 나오니까 하는데 6,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냈었는데 3분기 기대치가 원래 한 3조 가까이였습니다. 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근데 이것이 한 1조 정도가 더 빠져서 2조가 채 못 미칠 것 같다. 1조 후반. 늘어나죠. EQ보다 늘어나는데 원래 기대치보다는 한 1조 이상 내려가는 것 같다는 그 삼성전자 어닝에 대한 컨센서스가 조정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면 다 반영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별 기대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 실적이 더 중요하다. 네.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은 뭐 수출 따지면 1조 5, 6천 나오면 좀 많이 빠졌네. 왜? 반도체가 회복이 안 돼서. 만약에 2조 이상 나오면 선방했네.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조가 기준일 것 같다. 예, 2조 이하 정도가 지금 잡혀가는 컨센서스 네. 지난주 오늘까지가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서 표는 안 가져왔습니다. 뭐 사실 평균은 물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7월에 2조 9천 거의 3조 네. 가까이 예측했었는데 그렇죠. 그게 지난달에는 2조 9,600억 원까지 네, 떨어졌고 네. 뭐 현재는 2조 5,300억 원이라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떨어져서 2조 이하. 2조 이하까지도 좀 그렇죠.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눈높이는 뭐 상당히 좀 많이 낮아져 있는데 반영은 이미 좀 거의 90%된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된것 같고. 중요한 건 마이크론 실적, 마이크론이다. 가이던스가 중요하죠. 그게 마이크론이 중요하죠. 실적 네. 발표되는 게 지난 분기 실적이라는 게 6, 7, 8월 달 실적이 이번 주에 발표되는 거고 가이던스는 9, 10, 11월이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1개월 앞서서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가이던스가 더 중요한데 시점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을 이룰 것 같습니다. 네, 시점적으로도 중요하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반도체 반도체 가격이 지금 네. 스팟 가격, 현물 가격이 9월 들어서 조금 반등을 했거든요. 그거의 지속성에 대한
그래도 업계 3위 업체의 커멘트가 있을 것이고 삼성하이닉스만큼 아니지만 AI 그 GPU 관련된 HBM, 얘네들도 HBM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뭔가 힌트도 한번 먼저 들을 수도 있고.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제 삼성전자 실적이 10월 6일에 나오더라도 그 친구들의 그 공식적인 코멘트는 10월 말에 나오거든요. 한 달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서서 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주 약간의 노심초사하고 기다리는 거죠. 주가도 재미가 없고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달에 이번 주는. 예. 마이크론 실적이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사실 이번 연도에 네. 올해 시장이 미국 시장 네.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그래도 잘 버틸 거라고 기대가 없었는데 빅테크가 상당히 그렇죠. 역할을 해줬잖아요. 네네.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그때도 그런데 보면은 매크로가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주가들이 좋았던 건 아니란 말이죠. 네네네. 네. 빅테크 몇몇 기업들이 좀 정말 그렇죠. 이끌어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매크로적으로도 좀 어두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빅테크한테 희망을 네. 걸어볼 수 있을까? 예. 뭐 이런 것도 좀 반영돼 있습니까? 또 한국 시장의 가장 큰 거는 그거는 AI HBM이죠. 네. AI HBM은 빅테크랑 같이 기회를 같이 하는 거고 네. 미국하고 마이크론하고는 그거를 같이 하기도 하지만 감산에 대한 효과에 대한 기대치거든요. 감산을 했는데 효과가 아주 크게 안 나타나니까 약간 짜증이 나는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의 훈풍은 이어진다. 네. 마이크론보다는 삼성하이닉스가 더 먼저다.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감산의 효과는 3위 업체가 제대로 말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은 감산 효과에 대한 임팩트에 대한 기대시 이게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산 효과에 대해서 확실히 좀 네, 들어볼 그렇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그게 중요한 정말 것 같아요. 예. 가시권에 들어왔는지 효과가 그렇죠. 아니면 뭔가 변수가 있다면 뭐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우리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코멘트를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이던스랑 그다음에 컨퍼런스 콜 할 때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나라 시간에는 목요일 날 아침에 나오게 돼 있죠.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가 감산 얘기도 좀 추가 나오고 감산 있는데요. 그것이 중요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에서는 점진적으로 회복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효과가 빨리 안 나타날 때는 반도체 어떻게 하죠? 감산을 더 끝까지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한다는 측면에서는 삼성의 기조가 맞아요. 근데 투자가들은 그렇게 참을성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7만 원 이하 내려오니까 참을성 없는 투자가들한테는 그래서 어떻게 얼마 정도 올라가는데 반도체 가격만 따지면 4분기에 한 5% 오르는 정도까지 가지고는 주가가 그렇게 힘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QOQ로 봤을 때 한 7%, 8%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야 되는데 과연 이번 주에 아니면 다음 달 말에 과연 4, 4분기 때 가격이 5가 아니고 7, 8% 정도로 상승 각도가 올라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줄 수 있는지 첫 번째 힌트가 마이크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안 나온다면 삼성전자 실적 다음 주에 나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가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오늘 내일은 다 반영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시장에서 IT에 중요한 거는 요즘에 좀 컨플릭트 영어로 이제 뉴스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인텔도 수요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나왔고 애플도 좋다 나쁘다 이렇게 혼돈스러운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실적 발표하는 게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인텔도 아니고 삼성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컨플릭트 뉴스는 인텔 같은 경우는 그 재고가 뭐 많이 소진됐다는 얘기가 한 달 전에 나왔는데 네. 최근에 CFO께서는 그 AI용 칩은 데이터 센터들한 칩의 재고는 쉽게 빨리 회복이 안 된다, 안 준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제재해가지고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지만 또 잘 팔린다는 얘기도 네. 있고 아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네. 굉장히 IT 자체만 가지고도 미국의 매크로 이슈, 금리 인사 이슈가 아니더라도 IT 자체적으로도 수요가 얼마 정도 되는 건지 가늠을 정확히 하기 어렵다는 것이 불확실성을 좀 현재는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충돌하고 있는 뉴스도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이야 저게 맞는 말이야 네네. 이렇게 지금 일관성이 없는 네네. 특히 IT 쪽에서 그런 게 많은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좀 실적에 있어서 네네. 혹은 감산 효과에 있어서 첫 번째로 그렇죠. 예. 테이프를 끊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상징적으로 사실 상당히 이번 주에 중요하다. 보면 가장 큰 거는 하나만 꽂으면은 미국의 셧다운도 아니고 네. 셧다운은 1개월짜리 임시 그 1개월짜리가 공화당이 제시하면서 이거를 끝까지 가져갈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물론 지금 미국의 셧다운 확률은 한 69%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네. 주가는 오늘이면 다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파월도 지난주와 이번 주랑 뭐 크게 다른 걸 얘기할 리도 없고 PC 넘버도 3.9라는데 3.85가 나올지 3.95가 나올지 모르지만 3.7까지 내려와서 모든 사람 환호하거나 아니면 4.0 이상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다시 한번 실망시킬 확률도 낮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많은 걸 얘기했지만 다 아는 정도의 얘기인데 마이크론 거는 좀 뭔가 좀 다른 게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하는 거고요. 셧다운 안 하게 되면은 좋은 거죠.
될 확률이 70%니까 이미 반영이 한 80%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게 없는 거죠. 네. 거래량은 적게 될 수밖에 없고 IT고 뭐건 간에 베팅하기에는 3일 동안 너무 힘든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나중에 그 종목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세이프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배당주, 은행, 아니면 자동차 이런 주식은 실적도 나오면서 배당도 되고 요 시기에 좀 디펜시브 할 수 있는 거니까 디펜시브한 주식으로 일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IT를 버리는 건 아닌데 IT의 변동성이 좋은 방향으로 갈지 안 갈지 지금 현재는 너무나 언서티티가 단기적으로 커졌다는 것이 좀 불안한 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중에 배당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네.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얘기는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아마 이맘때면 그렇죠. 들으실 만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반영 시점이 굉장히 많이 빨라졌잖아요. 네네. 뉴스도 그렇고 맞습니다. 선반영 시점이 조금 빨라진 게 아니라 상당히 좀 많이 빨라졌기 많이 때문에 빨라졌어요. 뭐 찬바람 불면이 아니라 그러면 이건 뭐 더울 때 해야 되나 이럴 정도로 맞아요. 뭐 아니, 그런 우리 거니까 밍크코트 살 때 제일 싸게 살 때 어디서 삽니까? 밍크코트를 11월 말 12월에 사면 안 되잖아요. 언제 사죠? 8월 달에 사시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 다른 친구들이 배당주 투자하는 사람들이 통계를 했는데 가장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거는 8월 달 지나가기 전에 살 때가 가장 수익이 좋거든요. 아무도 안 볼 때. 지금도 이제 그래도 괜찮다고 느끼는 거 하나는 은행 이런 거는 네. 뭐냐면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배당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억누르고 이런 효과 때문에 주가가 덜 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룸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뭐 예를 들어 11월 달 가서 이거 사신다 그러면 절대 반대죠. 이것도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래서 어닝에 대해서 3분기 어닝에 대해서도 지금 뭐 자동차주 정도 말고는 사실 없어요. 어닝이 좋게 나올 게 3분기에 서프라이즈 할 게 없어요. 4분기 기대하는 거거든요. 4분기는 그거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힌트는 아까 반도체 IT는 10월 달 이미 다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거 기다리는 형국이라 보기 때문에 장은 2,000 제가 뭐 말씀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 한 2,400 한 20까지도 빠질 수도 있고 많이 올라가도 2,600을 돌파하는 건 단기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2,400 초중반, 2,600 이 정도로 보면서 거기에 맞게끔 조금은 디펜시브하게 가져가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20에서 2600 보셨고 대형주가 조금 더 나을 유리하죠. 것 같다, 네네. 유리할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그건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올해 보면은 코스닥의 탄력성이 훨씬 더 코스피보다는 한 해로 보면은 네. 좋았거든요. 올해 상반기 내에서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이차 결국 올 말, 최소한 내년 초에 금리 인하가 된다는 거를 반영을 해서 끌고 왔던 내러티브 장세였거든요. 네. 내러티브가 이제 끝났어요. 8월 들어오면서 내러티브가 끝나고 뭐죠? 넘버가 중요해요. 저번에 말씀 2N이 싸우는데 내러티브하고 넘버가 싸우면서 이제는 내러티브에서 넘버 위주로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지만 무게 중심의 추가 내러티브에서 넘버로 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9월, 10월, 11월 초까지는 이게 유지가 되고 네. 실질적으로 내년을 바라봐서 다시 내러티브로 갈지 여부는 11월 중순에 있을 두 가지 이벤트가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다시 만나서 뭔가 도모를 하느냐. 마치 한국에 시진핑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정치적인 타협을 해서 글로벌 매크로를 바꿀 수 있는 게 들어오느냐가 11월 중순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11월 중순에 11월 초에 미국 금리를 올리냐 안 올리냐 관계없습니다. 11월 안 올려도 12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막 중요하지는 않아요. 11월 중순에 뭐가 중요하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솔리드하다는 전제로 금리 인하를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제가. 네. 근데 미국 경제가 갑자기 급격히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라도 미국의 퍼체싱 파워가 어떻게 남아있는지 연말에 소비를 할 수 있는 퍼체싱 파워가 지금처럼 안전할지는 11월 중순에 뭡니까 미국의 11월 하반에 있는 그 연말에 있는 뭐 터키 먹는 날이 뭐죠? 칠면조 먹는 날. 네. 땡스피킹. 예. 네. 그거 하기 전에 11월 네. 중순에 판단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퍼체스 파워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추수감사죠. 그렇지. 모든 네. 것이 이제 소비가 저축이 줄고 이런 것이 네. 경점이 11월 중순이에요. 그 시점에 에이펙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11월 중순 되면은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게이지 될 수 있는 비어클이 퍼체싱 파워하고 그다음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따면 미중 간의 어떤 도모 요거에 의해서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핵심의 메저먼트가 11월 중순 나오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나와야지 내년 주가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지금부터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는 실적, 3분기 실적 보고 4분기 가이던스를 보는데 지금 뚜렷하지 않으니까 디펜시브를 가고 그다음 내년 거는 그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은 11월 중순까지는 2,600 넘는 거는 매우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골만삭스가 누가 얘기하는 엄청나게 좋은 시나리오는 11월 중순에 매크로하고 그 두 가지 퍼체스 파워가 좋으면은 그때는 아마 더 기대를 가질 것이고 그 둘 중에 하나 흔들리면은 그러니까 매크로
기대할 거 없고 퍼체이스 파워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주식장은 굉장히 애매한 박스권으로 완전히 침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아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스몰 캡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내러티브로 가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물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몇 가지 이 추석이 기니까 또는 그 전에라도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받을 만한 주식이 중소 종목에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도 한꺼번에 덥석 들어가기보다는 나눠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있는 FOMC의 금리 결정보다는 오히려 11월 중순에 있을 매크로적인 좀 환경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할 것 미국의 같다. 퍼체이스 파워 소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그때까지는 중요할 것 같다. 실적이 네. 나오는 주식만 사시는 게 맞아요. 좋습니다. 마지막에 이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몇 개 그러면 네네. 마지막에 설명해 주실까요? 그래서 공부해 둘 만한 네네. 부분들. 이거 개인적인 의견이고 기본적으로 제가 소속되는 회사의 의견은 전혀 관계 없고요. 네. 기본적인 의견이 뭐냐면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온 종목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카나다 자수입니다. 그럼 리포트도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적어놨을게요. 첫 번째 아이디스. 네. SK증권에서 9월 18일 나온 건데요. 이거는 보안 관련되는 우리 보안 관련되는 그런 것 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AI 해외 진출 신사업 정부 정책 모든 게 다 갖고 있잖아요. 네.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목표 주가를 이 애널리스트가 안 적었잖아요. 목표 주가를. 실질적으로 리포트 보시면 목표 주가를 적어놨어요. 그게 6천억 정도 잡아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실리콘2 이거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유통하는 회사. 근데 5가지 가져왔는데 가장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찾아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표 주가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왜 올라갔는지 아실 수 있는데 이분에 의하면 아직 본 게임이 시작 안 됐기 때문에 더 갈 룸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실리콘2가 있고 심텍은 아실 만한 사람 아실 만한데 그렇죠. 리포트는 말이죠. 처음 나오는 리포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리포트 썼을 때 한 3번 정도 업그레이드하는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그때 3번째 업그레이드 할 때는 3세판이라고 그러는데 쫓아가면 안 돼요. 왜 자기의 컨피던스가 늦게 반영되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반영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초에 나오는 게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심텍 같은 거 이 친구는 처음 썼더라고요. 네. 심텍 반도체 모듈 하는 회사 괜찮다라는 첫 번째 리포트를 줬고요. 솔루엠은 한 42,000 됐고 HK이노에는 위장에 속이 안 좋잖아요. 이런 거 신약 제품 만드는 회사인데 수익성이 상당히 빨리 올라가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최근에 IR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로 도달하는 데 있어서 룸은 많지는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거는 HK 이노엔, 심텍 이런 정도가 가장 안정적이고 포텐셜로는 아이디스, 솔루엠 정도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제가 스몰 캡이라 얘기했지만 아주 스몰 캡은 별로 없죠. 가장 작은 게 3천원이고 웬만한 건 1조 이상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관심을 둘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리포트 한번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어느 정도 컨피던스가 있습니다.